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의 테크 에반젤리스트 정낙수입니다. 유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일상 그리고 클라우드 생활을 디자인하고 있는 테크 에반젤리스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작년에 포스트 코로나가 있었고 그 코로나 이후에 실제로 IT 그리고 경제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클라우드가 앞으로 있을 스마트 시티에 어떤 버팀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먼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그리고 변화의 사례, 그리고 코로나가 저희 일상에 던진 몇 가지 화두가 있었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스마트 시티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갈까,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 클라우드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죠. 사실 코로나가 작년에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팬데믹을 일으켰을 때 그 이후에 지금 지난달 기준이죠.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벌써 이제 9만 명대 초반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답보할 수 없는 상태이긴 한데,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의 변화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았죠. 마이너스 3% 역성장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OECD에서 굉장히 우수한 상위에 최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마이너스 1.2% 정도의 역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의 역대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게 되면 몇 가지 임팩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는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1998년도 그때 이제 IMF가 있었죠. 근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굉장히 큰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IT 쪽에서 보게 되면 글로벌 IT 쪽에서도 사실은 많은 역성장을 하였습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사실은 태블릿 그리고 서버, PC 시장은 오히려 호황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굉장히 잘 됐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CPU와 메모리 부분이 모든 산업체,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업체에서 코로나 때문에 미리 서버를 증설하고, 그리고 재택근무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PC와 태블릿을 많이 구매함에 따라서 CPU와 메모리 시장은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코로나 이후로 소셜미디어 그리고 OTT라든가 동영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코로나는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크게 보면 탈세계화 그리고 세계화 두 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탈세계화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많은 국가가 국경을 폐쇄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의 교류를 막고 있죠. 반면에 온라인에서는 최근에 이제 클럽하우스라든가 기존의 페이스북,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메타버스라든가 트위터 스페이스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국경을 무너뜨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전 세계 사용자들이 동시에 시간의 제약이라든가 공간의 제약 없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에서는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를 좀 더 딥하게 살펴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배달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반면에 면세점이라든가 아니면 쇼핑, 그리고 영화, 백화점 이런 분야는 굉장히 많이 역성장을 하였습니다. 몇 가지 케이스를 좀 가져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아마도 이제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작년에 어떤 영화를 내가 봤지? 혹은 작년에 가장 많이 흥행한 영화가 뭐지? 사실 영화 매출의 그 전년도 2019년도와 20년도를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고요. 관람객 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제로 이제 흥행에서 1위한 영화는 작년 1월에 개봉했던 남산의 부장들이 1월에 개봉한 이후에 실제로 그 이후에 어느 영화도 남산의 부장들의 흥행을 깨지 못했어요. 반면에 잘된 케이스들도 있죠.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쿠팡이츠,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역대 사상 최고의 매출액 그리고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러한 배달 서비스 그리고 이러한 그 사용자와 딜리버리하는 서비스에 지금 뛰어들고 있죠. 그리고 OTT 서비스도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2분기부터 1,000만 명 이상이 가입을 하였고, 실제 보통 일반적으로 넷플릭스에서는 분기당 800만 명에서 이제 900만 명을 그 순증가 신규 가입자 수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2020년에는 지속적으로 2분기부터 계속 1,000만 명 이상 가입을 하였죠. 그래서 코로나가 사실 저희한테는 두 가지 숙제, 두 가지 화두를 던졌어요. 뉴 노멀이라는 것과 언택트. 그래서 제가 뉴 노멀과 언택트가 과연 이게 코로나 시대에 나온 건가 싶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뉴 노멀 같은 경우에는 IMF 때, 그러니까 IMF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나온 용어였고, 언택트라는 용어 자체도 약간 이건 콩글리시긴 한데 2017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용어이긴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언택트 많이 하는데, 언택트의 시작은 사실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맥도날드에 있는 키오스크가 앞으로는 이러한 트렌드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언택트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IT,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개인화로 인해서 트래픽이 급증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뭐 EBS라든가 아니면은 캐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초중고생들이 이제 원격으로 수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뭐 넷플릭스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같은 다양한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화로 인해서 트래픽이 매우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트래픽이 많이 눌리거나 아니면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 인터페이스 기술도 앞으로 좀 더 발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화면에는 이제 작은 스피커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AI 스피커인데요. AI 스피커와 같이 실제로 사람이 대면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페이스 기술이 얼굴 그리고 이제 목소리 그리고 보이스라든가 그리고 사진을 인식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 기술이 좀 더 비약적으로 발달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술의 쓰임새도 좀 더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실제로는 이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생산의 제약이 많이 극복되는 방향으로 나갈 텐데요. 일단 컨슈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온라인 그리고 이제 소비 문화가 많이 발달 혹은 이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게임이라든가 영화나 뭐 라이브 공연도 이제 온라인으로 스트리밍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컴퍼니,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마트 워크가 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최근에도 몇몇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재택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IT 기업들은 앞으로는 이제 공간에 대한 제약, 그 시간에 대한 제약 없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나 아니면 농장 그리고 도시 쪽에서 보시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가 될 것이고 가속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무인화, 자동화가 좀 더 발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녹아들게 되면 스마트 시티라는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다가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시티는 어떤 모습일까? 실제로 IT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나올 화두가 있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정의했던 스마트 시티가 있을 텐데, 기존에 우리가 정했던 스마트 시티는 도시의 ICT라든가 빅데이터 그리고 이제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신기술 안에 기존에는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는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AI라든가 그리고 하이퍼 오토메이션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IoT, 빅데이터 같은 다양한 IT 기술이 접목돼서 삶의 질을 좀 더 스마트하게 바꿔 나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스마트 시티는 좀 더 많은 데이터, 그리고 좀 더 많은 프로세싱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 간 흐름도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에는 클라우드가 있을 것이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사실 이제 클라우드가 스마트 시티를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스마트 시티를 지탱하는 기술로서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의 무제한 저장소, 그리고 클라우드에 있는 수많은 CPU, 그리고 메모리들, 그리고 다양한 서버들이 스마트 시티의 다양한 근간 기술을 지탱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 네이버가 여러분들한테 삶에 좀 도움이 드렸던 사례 두 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캐리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중고생 캐리스로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 나가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을 텐데요. 그때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이렇게 캐리스를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받는 사용자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4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4만 명에 맞춰서 서비스가 구축이 되어 있었고, 사실은 이제 인프라도 그 4만 명에 맞춰서 설계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급하게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을 때 지금 120만 명, 지금 최대 200만 명까지 사실은 이제 사용자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 사용자들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간 기술로 기존의 인프라로는 지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를 선택하였고, 클라우드에 있는 무한한 컴퓨팅 리소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서버들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구축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캐리스를 통해서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루에도 10테라 정도의 데이터를 만들고 계세요. 그 10테라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 공간에 대한 용량 걱정 없이 클라우드에 저장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해당 콘텐츠를 수많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가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온라인 수업에 활용이 되었었고, 그리고 작년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희 서비스 중에 이 마스크 현황을 많이 조회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국에 지금 마스크가 몇 개가 있지? 그러니까 마스크 대란이라고 불렀죠. 그때 그 마스크를 찾기 위한 서비스 중에 하나로 네이버 클라우드가 실제로 이제 그 밑바탕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네이버 지도에 제공해주는, 그리고 네이버 지도에서는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실제로 서비스가 구축이 되었었고, 그때 수많은 데이터들을 빠르게 저장하는 기술, 그리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네이버 앱에 네이버 지도에 표시하고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용자가 접속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조회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제공했던 게 네이버 클라우드였고요. 클라우드 기술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무제한도로 저장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용자가 붙더라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런 대역폭에 대한 어떤 준비, 용량의 어떤 준비가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빠르게 정보를 조회하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스마트 시티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생산될 거고, 그리고 다양한 센서, 그리고 자율주행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들에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어딘가엔 저장이 될 것이에요. 그 저장되는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딜까? 그리고 스마트 시티 안에 있는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속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그 데이터를 조회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는 어디서 구축이 될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답은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가 가장 좋은 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스마트 시티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적용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혹은 좀 전에 얘기했던 하이퍼 오토메이션, 그리고 AI, 이런 서비스들을 실제로 그 뒤에서 지탱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제 클라우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클라우드가 실제로 스마트 시티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클라우드가 스마트 시티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앞으로 제 이후에도 더 많은 분들이 스마트 시티와 그리고 IT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이버 클라우드의 에반젤리스트 정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